바로 화면을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아침에 이제 그 70K를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다시 지금 살짝 또 내려와서 69K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약세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또 빨간색의 하락을 알트 역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FOMC 이후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 영상을 못 올리는 그 사이에 이런 큰 폭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6일날 저점을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60K, 바이낸스 기준으로 60K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상승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못 뚫다가 이제 시간의 힘으로 해가지고 밀어내기 형식으로 지금 하락 추세를 어쨌든 벗어났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냐 상방으로 이탈하냐, 그 문제겠죠. 현재는 이 폭풍 전야의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현 시점에 비트코인의 과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캔들 몸통이 이 71K 위에서 마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죠. 4시간 봉으로. 터치는 72K까지도 터치를 했지만 이 캔들 마감을 몸통으로 해가지고 71K 위에서 마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70.6K에서도 마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71K 위에서 일단 마감을 해야 상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좀 뚫었다라는 느낌이 날 텐데, 과연 위로 뚫을지, 71K에서 마감을 할지, 일단 일본 기준으로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71K 위에서 마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현 볼린저 밴드의 수준은 어떠하느냐. 볼린저 밴드를 한번 켜볼게요. 이걸 딱 보시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해가지고 이 하단선을 타고 지금 하방으로 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지금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BBW라고 해가지고 볼린저 밴드의 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 수치가 한 42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42까지. 그렇다면은 현재 42, 43인데 현재 수준이 어느 때와 비슷하냐를 볼게요. 보시면 이때 수준과 비슷한데, 이때가 언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근데 이때는 다른 점이 상방으로 발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방으로 발산. 지금은 하방으로 발산을 해가지고 그 높이가 이 트럼프 당선 때와 거의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때가 조금 더 높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수준이 쭉 점선으로 제가 그었던 요 수준이 요때도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건데, 이때 역시도 상방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나타난 거고, 그러면 하방으로 꺾이면서 지금 수준과 비슷한 때가 언제였냐 보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지금 딱 점선 딱 맞닿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지금 상방으로 향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가 커졌던 거고, 지금 이 FTX 사태 때 2022년도 11월 그때 지금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가 하방에 의해 지금 수준으로 발산했던 그 마지막 시기는 FTX 사태 때입니다. 지금의 이 충격이 얼마나 큰 건지를 어제는 이제 RSI로 봤는데,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로 봐도 상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때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볼린저 밴드 이 폭이 FTX 사태 2022년 11월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이렇게 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서 2023년도가 되면서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발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가 커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커졌다가 다시 수축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걸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걸로 볼까요? 이때부터 발산을 했다라고 보고 이때 다시 수축을 했으니까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22일 정도 걸렸네요. 22일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하방으로 발산하고 나서 이 볼린저 밴드 폭이 다시 좁아진, 그러니까 요 중심선이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가에 따라서 요것을 30일로 설정해서 보는 뭐 분석가도 있지만, 저는 주식시장하고 그냥 동일하게 21선을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21선을 빨리 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심선이 21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도 21선과 이제 멀어졌죠. 떨어지면서 21선과 멀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한 20일 정도 걸리면서 21선을 회복을 하고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 수축의 응축의 힘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훨씬 좁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발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방으로 발산하고 다시 수축하는 데까지 22일이 걸렸고,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 보니까 한 63일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발산을 하고 수축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20일 정도 걸렸고, 그리고 다시 60일 이후에 상방으로 발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현재 발산이 하방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 수준까지 같이 확대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발산이 멈춘 것이다 라고 아직도 볼 수는 없긴 하다. 그래서 현재 이 발산이 멈추면서 우선적으로 21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고 21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응축의 힘을 갖고, 그 이후에 이때 당시에는 60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뭐 이때 60일 걸렸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60일 걸리고, 그건 현재는 69.7K예요. 거의 한 1000달러, 아니 10,000달러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볼린저 밴드의 폭은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피크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하방으로 꽂지 않고 하면은 21선은 내려오면서 이제 점점점 수축은 되겠죠. 근데 상방으로 가면은 21선과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21선은 떨어질 거고, 그래도 가격은 올라오니까는 21선과 거의 비슷해지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폭도 꺾일 텐데, 만약에 이게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꺾이게 되면 다시 21선과 가격은 이격이 벌어지면서 볼린저 밴드는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현재 볼린저 밴드의 수준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FTX 사태와 동일한 수준이고, 우선적으로 이 중심선 21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하방으로 발산하고 나서 얼만큼 흘렀느냐를 봤을 때 현재까지 한 11일 정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폭이 하방으로 발산하고 나서 다시 응축하는 데까지 한 20일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온 겁니다. 근데 이 절반도 여기서 이제 더 하방으로 안 내려야지 이제 점점 이제 오므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므라진다고 봤을 때 이제 절반 정도 온 것이고, 20일 정도가 걸렸을 때 이게 21선과 맞닿아지면서 다시 응축의 힘이 모아졌던, 그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린저 밴드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우시안 채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우시안 채널은 주봉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이때 대세 상승장 때 나오고, 그리고 나서 대세 하락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종료가 됐는데 현재 사이클이 이거거든요. 아직까지 빨간색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보면 2021년도에도 여기 하락으로 이 채널을 뚫고 한동안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빨간색으로 변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 변하진 않았지만 이 채널의 하단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은 수준에 빨간색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 하단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아직 변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그럼 알트는 어떠하느냐? 알트, 토털2를 볼게요. 비트를 제외한 이더 포함한 알트 시총.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때가 이제 2021년도거든요.
이때도 쭉 하다가 상승 채널의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서 얼마 뒤에 이렇게 변했었다. 근데 지금도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짝 깨고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뭐 비트가 뭐 갑자기 급반등하지 않는 이상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는, 근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럼 토탈 3는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이더까지 제외한 거예요. 토탈 3는 이더까지 제외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변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상승 채널의 하단을 살짝 깨고 지금 내려왔다. 그러면 아더스 시총은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그 코인 시총을 의미하잖아요. 아더스. 그래서 아더스 시총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더스 시총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트가 뭐 갑자기 큰 반등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더스처럼 토털 3, 토털 2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더스가 지금 현재 변했다.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깨지 않아야 할 선들은 지금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3년,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즌 종류로 가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미 탈파터나가 됐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매크로.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려서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불안한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지금 내리꽂히고 있는 거다.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올타임 하이를 넘겨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은 결국에는 미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든 미증시가 이렇게 가든 아니면 바로 여기서 가든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과 시즌 종료됐다고 해가지고 뭐 3년, 4년을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은 미증시, 매크로에 달려있다 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미증시 어떻게 흘렀냐? 보시는 것처럼 얼룩덜룩하죠. 그런데 이제 AI 쪽에서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2.5% 정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3%, 어제 오라클이 좀 많이 올랐어요. 한 9.6이니까 거의 10%, 팔란티어도 한 5% 정도. 그래서 이 놈들이 그나마 힘을 써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하긴 하지만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0.04% 제자리, S&P 500은 0.47%, 나스닥은 0.9%로 그래도 1%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가 시작할 때는 하락으로,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제 5분봉입니다. 5분봉. S&P 500 5분봉. 올라오니까 비트코인도 스물스물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고 다시 올라오고, 근데 이제 여기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횡보성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비트코인도 이제 더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70K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흐름이 역시 나왔었다. 그래서 S&P 500부터 볼게요.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제 상승했고 지난 금요일 날 꽤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21선을 조금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각 수렴의 상방으로 올라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상당히 가까워지긴 했습니다. 상당히 가까워지긴 했다. 일단 S&P 500은 이렇고, 나스닥은 어떠하느냐? 나스닥도 금요일날 상승 꽤 하고 어제도 한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살짝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아직 21선과 51선이 그 위로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에 따라서 21선과 51선이 아마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난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데드크로스 나고 뭐 이때와 비슷하게 계속 좀 맞붙는 움직임이 나오다가 다시 나스닥이 좀 올라오면은 다시 또 골든크로스가 나겠죠. 어쨌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요 삼각 수렴 상방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하방에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다. 그런데 다우는 좀 다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에도 상승이 그래도 꽤 나왔고 어제도 상승이
어쨌든 나왔어요.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살짝 금요일보다 살짝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그 다우는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이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럼 러셀 2000까지도 볼까요? 러셀 2000도 이때가 언제냐? 올해 이제 1월 말쯤에 1월 22일 날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조정 어느 정도 받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했지만 이제 거의 근접했으니까 조금만 더 상승하면은 또 사상 최고치를 러셀 2000도 중소형주가 모여 있는 이 러셀 2000도 회복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S&P 500과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AI가 이 현재 미 증시를 좌우하다 보니까 빅테크 위주의 나스닥이 있는 나스닥 지수가 상방으로 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 선물시장 오늘 현재 시점에서 선물시장은 어떠하느냐? 다우는 플러스 0.04 상승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S&P 500도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정반대네요 지금 다우랑. 어쨌든 살짝 하락.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13%로 살짝 하락이긴 하지만 이것을 뭐 큰 의미가 있는 하락으로 보긴 어렵고 어제도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그 라이브를 했을 때도 선물시장 봤을 때 하락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본장 때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이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현재에서는 거의 그냥 중립 수준이다. 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70K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크로다. 이거에 따라서 더 내려 꽂느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좀 긍정적인 거,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음수거든요. 뭐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여전히 음수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대폭락을 했던 요때를 이제 바닥을 찍고 현재는 이만큼 이제 좀 더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초록색에.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때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될 때인데 아직은 전환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조금 올라왔다. 그러니까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미국인 투자자들, 미국 투자자들의 이 투심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투심이 돌아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리기 전에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금이 사상 최고가를 다시 넘기는지가 체크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타임 하이 경신 시 비트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는 지난주였나요?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가 가기 위해서는 다시 금이 올라가면 안 된다. 만약에 금이 다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게 되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게 되면 비트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지금의 상황과 조금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데가 2020년 8월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2020년 8월 달 이때도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2020년 8월이면은 그때잖아요. 이제 대세 불장의 그 어떻게 보면 초입 부분이잖아요. 근데 금이 먼저 이제 고점을 찍고 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때. 그리고선 큰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 반등이 어디까지 나왔었느냐 0.618을 살짝 넘어선 그 흐름까지 나오고 다시 빠지다가 이렇게 수렴으로 해서 하방으로 이탈하고 그러면서 비트의 힘은 이 금의 힘은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의 힘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비트코인이 힘을 받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쩔 땐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비트가 힘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금이 약세로 점점 빠질 때 비트도 큰 움직임 없이 오히려 이때처럼 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다 한 2달이 지난 시점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을 했었다. 비트코인. 그죠? 그러니까 금에서 비트로 바톤 터치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금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 비트코인을 위해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금이 사상 최고치를 못 넘을 거다. 뭐 당연히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시간은
더 이제 뒤로 밀린다라는 얘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금이 사상 최고치를 넘으면 안 되고, 아까 봤지만 금이 오버슈팅을 하긴 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 딱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가 진짜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5,500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5,500 찍었던 날에 이제 그 주요 그 IB 은행들이 올해 금값 그 전망을 했었을 때 그 수준을 지금 막 넘어섰다라는 것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오버슈팅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0.618까지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020년 8월 달에도 0.618을 살짝 오버했으니까 한 요 수준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상 사상 최고치를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물론 만약에 또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이 다시 또 커지고 막 이러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당연히.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비트의 시간을 위해서라면 금이 이제 더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다. 만약에 올라가면 비트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거다. 그럼 은도 한꺼번에 같이 볼까요? 은도 보시게 되면은 은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때 이후로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데, 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떨어져가지고 반토막이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마이너스 47%니까 반토막까지도 났었다.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거죠. 어쨌든 이때만큼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고점이 121달러인데 지금 81달러니까 뭐 환율은 보지 않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오늘 나왔던 의미 있는 소식이 뭐냐면 일자리 찾으려 돈 낸다. 얼어붙은 미 고용시장에 민낯해가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자리 찾으려 돈 낸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전통적으로 기업이 헤드헌팅 업체에 돈을 내고 인재를 찾아달라 라고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돈을 냅니다. 헤드헌팅, 그러니까는 인력을 구해주는 그 업체들한테 돈을 내고 아주 좋은 인재를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하느냐? 구직자가 이 헤드헌팅 업체에다가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일자리를 배칭 받으면 일자리에서 받은 돈으로 또 그 수수료를 내고, 어쨌든 역채용 그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직자가 찾으려고 돈을 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균 구직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리고 채용률이 코로나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팬데믹 후 처음 실업자가 일자리보다 많아졌다 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백악관의 경제위원장, 이분이죠. 케빈 해시, 이분이 차기 연준 의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트럼프 옆에 남기로 하고 계속 백악관 경제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느냐? 고용성장 둔화, 이민 감소, 생산성 개선 영향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고용성장 둔화, 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고용성장 기대치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기대치를 하향하는 그 발언을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내놓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 이 얘기는 무엇일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게 작년 8월달 그 연준의 잭슨홀 미팅 때 과연 파월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당시에도 9월 달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봤는데 결국엔 했었죠. 근데 이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서 시장이 폭락하면 인플레 우선이 아닌 고용이 우선인 시점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고용이 흔들리고 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결국에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해서 풀든 양적 완화를 해서 풀든. 그래서 요 기사까지 보시면 요것도 2월 9일 어제 나온 거거든요. 어제 밤에 연준의 유동성 확대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눌렸지만 연준의 유동성 확대는 결국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금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설령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려 해도 규제 완화로 민간 금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므로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가계 기업이 모두 이제 자산 가치 하락하는, 주식이 폭락하게 되면 일단 먼저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러면은 돈을 못 버니까 기업 매출도 떨어질 거고 투자도 못 하겠죠, 기업이. 그럼 당연히 기업이 위축이 되고, 기업이 어디에서 그 비용을 절감을 하느냐? 해고를 통해서. 그래서 실업률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나온 것처럼 연준은 유동성 확대가 필연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으로 가는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난이도가 최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 만약에 진짜 가계 기업 모두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 매크로가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제가 가격 어디까지 열려있고 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1 이하로 떨어지고 200주移도 평균선 그 하방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그 길은 연준이 돈을 풀러 가는 그 길인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죠. 지난주에도 진짜 너무 큰 폭락이 나오니까 패닉셀에 패닉이 더해져 가지고 뭐 리플 같은 경우는 1,600원대까지도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과정을 또 견뎌야 된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아직 올타임 하이를 앞두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머지 빅테크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체크를 했듯이 거의 한 10에서 20% 정도 더 상승이 나와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비트코인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매크로인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구원투수는 연준이 해준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결국에 유동성은 풀릴 수밖에 없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답을 알아도 풀 수가 없는 거죠, 문제를. 왜냐? 그 답을 알아도 그 풀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이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답을 알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 풀이 과정까지 끝까지 풀어낸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웃을 수 있지만, 그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 우리가 현재 딱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과연 내가 답은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다 버틸 수 있느냐, 여전히 지금 이 폭풍 전야의 장세 속에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인드를 점검을 해야 될 때다 라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또 리플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고 하겠습니다.